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박쌤입니다. 중간고사는 다 잘 보셨나요? 이제 고등학교 와서 중간고사가 1학년 학생들은 첫 중간고사를 봤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2, 3학년까지 모두 중간고사는 지금 끝났을 겁니다. 또 이제 저희도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가정의 달이랑 겹치면서 학생들이 지금 부흥 뜨기 쉬운 이 시기에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지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자, 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학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1학년은 첫 중간고사를 보았을 겁니다. 자, 실제로 시험을 봐보니까 어떠세요? 본인이 예상한 것만큼 성적이 나왔나요? 이제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망했어요 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망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알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고등학교 선택의 기준 이런 거 제시를 하는 영상을 찍을 때 그때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제가 이제 졸업 내신을 물어보거든요. 지금 상담을 하는 학생들은 졸업 내신을 물어보면요, 한 180 정도 되는 학생들은 본인이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A가 꽤 섞여 있어야 180 정도가 나오죠. 근데 이게 중학교 졸업 내신으로 한 180 정도 나오면 고등학교 기준으로 한 4등급 정도 나오면 정상입니다. 3등급 나오면 잘 본 거고요. 4등급 정도 나오면 자기 점수 나온 거예요. 5등급 나와도 크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4, 5등급 정도까지는 나옵니다. 물론 6등급 밑으로 떨어지면 못 본 게 맞고요. 3등급은 잘 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첫 중간고사를 봤으니까 시험에 대한 반성을 좀 하고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겨울방학 포함해서 길게 준비했잖아요.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준비 과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요, 겨울방학 때 오는 학생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군포 지역인데, 군포 지역의 하위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하위권 중학교에서 졸업 내신 한 183 정도의 졸업 내신을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도 좀 경쟁이 있는 학교에 갔어요, 고등학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친구 이제 방학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뭘 시켰냐면요, 준비 과정을 돌이켜봐야 되니까 뭘 공부했는지 이렇게 봐야겠죠?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어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풀고 모의고사 분석 해설 강의하고 그러니까 해설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와요. 모의고사 숙제로 내줘서 풀어온 걸 가지고 해설하고 이런 건 많이 하는데 사실 고등학교 내신을 보면요. 1학년 과정, 특히 이제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는요. 국어 그 학교 내신의 중점은 보통 문학이 메인입니다. 문학이 메인이고요. 어려운 문제 변별력을 섞는 거는 이제 문법 내용이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문학과 문법이 메인이고요. 독서는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가 막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2학년 2학기 독서 과목이 들어가면서 문학과 독서를 같이 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다른 학교도 있겠죠. 커리큘럼이 일반고 기준으로 이렇게 내는 학교들이 많아요. 이 학생이 진학한 학교 역시 그렇게 준비를 이제 됐고요. 그래서 근데 국어라는 과목은 성적이 정말 안 오릅니다. 정말 안 올라요. 그래서 방학 때부터 문학 개념어하고 문법 기초 이 부분을 잡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았어요. 그래도 국어 성적이 안 오릅니다. 이렇게 해야 단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했고 수학은 선행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1학년 전체를 선행하고 싶었으나 이 친구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1학년 1학기 겨우 했어요. 겨우 했는데 대신 이 과정을 그냥 진도만 뗐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심화 복습을 아주 제대로 했어요. 어떻게 준비시켰냐면 매일 문제를 테스트 풀면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제 수학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금전적인 투자를 많이 합니다. 컨텐츠 같은 것들에. 그래서 수학 문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걸 구성을 해가지고 이 학생의 진도에 맞춰서 수준별 누적 문제 풀이를 계속 진행했어요. 약점이 된 거에 대해서 오답 정리 계속 시켰고요. 이렇게 수학을 계속 준비를 진행시켰고 과학은 흔히들 많이 하는 강남 인간 가지고 진도를 나가고 그거에 맞춰서 족보답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문제지 가지고 복습하는 것들을 시험 범위에 대해서 한 4회독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건 영어는 학원을 다녔고요. 친구가 학원에서 이제 많이 했고 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 친구 이제 뭐 중위권 정도 하는 학생이겠죠? 중하위권, 뭐, 그러니까 공부량이 많지 않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사까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학교 개학 이후에 학교 복습 정도만 할 수 있게 방향을 제시를 했어요. 중간고사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국어는요, 5등급 맞았어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점수가 낮은 건 아닌데, 어쨌든 수학은 5등급이 나왔고, 수학은 2등급이 나왔어요. 이게 제일 가장 놀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수학이 2등급 나왔고, 과학은 1등급이 나왔습니다. 만점 받아서 1등급이 나왔고요. 뭐, 등급이, 그러니까 100분위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현지 기준으로. 한국사 5등급 나왔고요. 다른 학원에서 준비했던 영어 역시 5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학습적인 위치는요, 학습적 위치는 원래 5등급이 맞는 학생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에는 방학부터 준비한 것들이 잘 돼서 끌어올린 거죠, 등급을. 분석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올렸으니까 나중에 다른 과목들이 순차적으로 올릴 수 있게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국어, 영어는 장기 레이스가 될 거고, 이 친구가 이렇게 결과를 받아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한국사는 올릴 수 있겠다. 한국사는 올릴 수 있겠다. 판단이 서서 이거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인 거예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뭐 문제집 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큰 틀을 봤을 땐 이렇게 분석을 하고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1학년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년의 학생들도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분석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 2학년 공통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2학년은 더더욱 중요한데요. 생기부 구성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5월 달은요. 5월 지금 학교에서 뭐 하나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월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거는요, 진도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제일 많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수업을 안 나가고요, 수행평가 막 준비시켜요. 수행평가 나가거나, 토론 시키고 이런 것들 많이 해요. 학교가 이걸 왜 할까요? 시간이 남아도나요? 아니죠. 학교에서도요, 생기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수행평가. 뭐라고 얘기하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학생들이 지금 뭘 해야 되냐면요.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거를 숙제를 잘한다가 아니라 수행평가는 만점에 가깝게, 만점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상을 준비해서 세특의 기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세특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5월 달에 지금 해야 될 거고,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 학원에서도. 제가 뭐 학원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수행평가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내줄 때, 아예 항목을 나눠줘요. 어떤 식으로 적어라. 뭐 진로와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적게 한다던가, 배우고 느낀 점을 기록하는 란을 만들어준다던가 해가지고, 그냥 대놓고 이건 세특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학생들은 더 준비해줘, 더 준비. 그냥 하루, 그러니까 구글에서 트래킹해가지고 막 이게 찾아봐줘, 그냥 클릭질 하지 말고, 그거에서 끝내지 말고 좀 더 준비를 더 해서 본인이 발표를 여러 번 한다던가, 독서 기록을 연관해서 넣을 수 있는 거 준비한다던가, 더 좋은 건 뭐죠? 교과목에서 끌어올 수 있는 거, 연관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 작업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특 준비 뭐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수행평가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5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2학년 정도 되었으면요, 입시 전략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해야죠. 이제는 해야 돼요. 제가 상담한 학생 중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교대를 가고 싶어요. 근데 시험을 봤더니만 1학년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1학년 학생이 이제 이걸 갖고 와서 얘기를 물어봤는데, 지금 3, 4등급 정도가 나와요. 내신 성적이. 그러면 이 학생은 앞으로 정말 교대 갈 수 있나? 이거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대 같은 경우엔, 보통 우리 교대가 아마 어쨌든 4년제 있는 초등교육과 해가지고 해보면 13개 대학 정도 될걸요? 13개? 13개 될 것 같아요. 13개 대학인데, 보통 우리가 가장 하위 라인으로 잡는 대가 제주대 초등교육과죠.
제주대 초등교육인데, 이 제주대 초등교육 같은 경우도 수시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요, 2점대 중반은 나와야 돼. 나와야 돼요. 2점대 중반은. 그럼 얘는 못 가잖아요. 그럼 정시로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야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교대 라인을 가려면요, 적어도 국숭 세단 정도는, 국숭이 세단보다는 좀 더 점수대가 높으니까, 국숭 정도의 정시 성적은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돼요. 좀 더 좋은, 좀 중상위권 이상의, 상위권 이상의 교대를 가려면 경희대 정도, 100분이 90%? 90% 정도는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돼요. 경희대가 요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89%? 국수탐? 89%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90%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작년에 교대가 입시에서 이제 경인교대가 좀 구멍이 많이 났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다 80% 중반 이상은 넘어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국수탐 평균, 100분위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에 수능을 준비할지, 수시를 계속 밀어붙일지, 아니면 진로를 바꿀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방향을 좀 명확히 해야 돼요. 희망상으로 절대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 내신이 급상승하면 갈 수 있지 않나요? 이런 희망. 너만 공부하니? 라는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3학년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3학년은 더더욱 입시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자,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정말로 수시에 학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예를 들어 학종 준비하면 뭐 해야 되죠? 세특이나 어쨌든 뭐 생기부에 관련된 심화 활동을 전공 심화로 확실하게 해야겠죠. 뭘 해야 되나요? 그럼 5월 달에 현재 지금 뭐가 되어 있어야 되나요? 1, 2학년 생기부 키워드가 자기의 생기부 키워드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키워드를 살려가지고 이거를 심화 연계할 것이냐, 자율활동이냐 진로활동 쪽으로 심화 연계하는 활동을 할 것이냐, 교과의 세특 쪽으로 심화 연계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5월 달에 해야 합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그게 아니다. 교과다. 그러면 내가 현재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이 어느 정도 될까? 이거에 대한 방향 고민을 해야죠. 잡아야 돼요, 방향을. 그리고 정시라면 3, 4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내가 본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정시 라인 성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3월, 4월 모의고사는 큰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생각이 달라요. 완전 중요합니다. 특히 4월 모의고사 막 개무시하거든요,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뭐 입시 전문가들 와서 얘기하면 막, 물론 그들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봐야, 내가 설사 성적이 모자르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을 보완해서 정시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3, 4월 기준으로요,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 내가 있다. 현재 고3 기준으로 봤을 때 재수생은 포함 안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걸 베이스로 했을 때 수시랑 비교해보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을 방향을 잡아야겠죠. 이걸 하면 뭐가 도움이 되냐면요, 단순한 입시 전략뿐만이 아니라 5월달은 학습 의욕이 매우 떨어집니다. 자, 주변에 고3이라고 하면, 또는 학부모님이 보신다고 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자제분한테. 지금 학교 반 분위기가 어떤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판입니다. 고3이면 반 분위기 매우 좋을 것 같죠? 학습 분위기. 이제부터 개판을 향해 갑니다. 현재 여름방학 이후 2학기가 되면 결정을 향해 갑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개판을 향해 달려가요. 근데 이런 입시 방향이나 4월 모의고사 가지고 점검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요, 학습 의욕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동기부여가 돼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 이거 다 점검해서 지금 공부시키고 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자, 1학년, 2학년, 3학년별로 지금 방향을 갖고 얘기했는데요. 이걸 꼭 이제 학년에만 고집하지 말고요. 예를 들면 1학년인데 이런 학생들 많거든요. 저 의대 가고 싶어요. 1학년인데 의대 가고 싶은데 시험을 봤어요. 전체 2등급, 평균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죠? 그 정도는 안 돼요. 훨씬 많이 해야 돼요. 일반고에서 의대를 가려면요, 전체 1등급에 한 과목 정도, 2등급 정도 나와서 이 정도가 스타트 라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위치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에 대한 5월달은 이런 걸 점검하고 수행평가 준비 빡세게 준비하고 3학년 같은 경우에 입시 전략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5월이에요. 버리지 말고 놀지 마세요. 학교 행사한다고 휩쓸리지 마세요. 분위기에.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게 준비해야 되는 시기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잘 보내시고요. 또 도움이 되는 얘기 잘 준비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